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지 않으신가요?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유난히 많아져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찜찜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4개 같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장기입니다. 70%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고통도 신호도 주지 않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남은 평생을 병원에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반드시 미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비싼 보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으로도 충분히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다만 어떤 음식이 신장을 살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신장 건강을 망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이 내 몸의 상태나 고유한 체질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되거나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과 신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을 내 몸에 맞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비유하자면 정수기 필터와 비슷한 장입니다. 하루에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주는데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고 단백질, 포도당처럼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합니다. 또 몸의 부기를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병들게 되는 건데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3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거품류입니다.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것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 손상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2-3일 이상 계속되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노폐물, 즉 요독이 피부 밑에 쌓여서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침에 눈주위나 손발이 심하게 붓고 잘 빠지지 않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한다면 충분히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장을 지켜줄 최고의 음식 5가지와 주의할 점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신장 건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물 없이는 소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걸리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심한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를 초기에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물도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보통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이건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모두 합한 총량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국, 과일, 채소 등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만 2리터를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분 과다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이럴 경우 혈중 염분 농도가 희석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가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신장 안에 요산, 칼슘, 수산염 같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결석이나 만성 신장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성인 기준 대략 하루에 1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입이 자주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하거나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신다면 물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몸이 잘 붓는다거나 소변량은 충분한데 가려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건 오히려 수분이 과다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마르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물이 몸에 좋다고 하니 물을 억지로 많이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하루에 2리터나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거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색도 물처럼 맑은 색으로 나오기만 하지 아무런 효과도 못 보셨다고 하셨어요. 부종도 좀 있으셨고요. 그런데 물 섭취량을 1리터 정도로 바꾸시고 부종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물 섭취량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나 투석 환자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엄격한 수분 제한이 필요하니 꼭 주의하세요. 그럼 물 온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체질에 따라, 내 몸 컨디션에 따라, 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하고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은 대부분 소민 체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또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물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몸에 열이 많고 갈증이 심하고 열대야에 잠을 설치는 분들은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고 체온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뜨거운 물보다는 몸의 열을 바로 식혀줄 수 있는 찬물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첫째, 일반적으로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물 섭취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에 한 컵을 마셔도 무탈하면 그렇게 마셔도 되고요. 조금씩 마셔야 몸이 잘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면 그렇게 먹는 게 내 몸에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둘째,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전에 조금 물을 마셔 위를 부드럽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식사 중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도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 마시세요. 머리맡에 두는 물을 자릿기라고 하죠. 특히 중년층 이상인 분들이 자기 전에 꼭 물을 마시거나 머리맡에 아예 물잔을 두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이나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마셔주는 건 좋지만 자기 직전에 물을 500ml 이상처럼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심하게는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야간요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물은 섭취량부터 섭취 방법까지 내 몸에 맞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식품은 컬리플라워입니다. 컬리플라워는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칼륨, 인, 나트륨이 모두 낮은 식품인데요. 또 비타민 C, K, B군 같은 영양소와 함염증 성분까지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 반응을 줄여줘 신장뿐 아니라 심장과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컬리플라워는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평소에 신장 때문에 칼륨이 많은 감자나 고구마를 못 드셔서 서운한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이 컬리플라워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컬리플라워는 감자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리플라워를 푹 삶아서 으깨면 매쉬드 포테이토처럼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요리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컬리플라워를 삶거나 쪄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만약 너무 밍밍해서 드시기 힘드시면 저염 드레싱을 약간 추가하셔도 좋고요. 샐러드에 컬리플라워를 추가해서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컬리플라워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느린 채소입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너무 기름지게 조려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60에서 75g 정도인데 이것도 신장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안 좋으면 과일을 끊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사과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피해야 할 것 같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사과는 예외입니다. 오히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입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사과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두 가지 미네랄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이는 혈관에 석회화를 일으켜 혈압과 골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고를 때 칼륨과 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꼭 따져야 하는데요. 사과는 이 두 성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사과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신장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신장이 약한 분들도 하루 1개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의 효능을 충분히 느끼려면 꼭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과에는 산성이 있다 보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해 주시고요. 식사 30분 전이나 직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과는 요거트나 당근, 계피 같은 식재료와 궁합이 좋은데요. 특히 계피는 혈당 조절과 혈관 보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신장질환 환자에게 권장되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칼륨이 낮고 인 함량도 적고 나트륨도 거의 없거든요. 또 블루베리가 진한 보랏빛을 띠죠. 그 이유가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가공된 상태로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스무디나 잼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신선한 생과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혹시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비슷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냉동 블루베리도 당이 첨가된 제품이 많아서 반드시 무가당 제품으로 골라 드셔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보통 50에서 80g 정도 드시면 좋은데, 참고로 50g은 계량컵 기준 반컵 정도, 손으로 잡으면 한 줌 정도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신장병 환자의 경우, 그 중에서도 고칼륨 혈증과 인 수치가 많이 오른 분들의 경우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우리 신장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동물성 오메가3, EPA, DH는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생선들은 매일매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사과나 블루베리,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엔 양을 조절해서 매일 드시는 게 좋지만, 생선의 경우에는 칼륨과 인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좀 더 확실히 내 몸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생선을 먹어도 괜찮지만, 만약 신장질환 초기거나 중증도 환자이신 경우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류는 보통 주 1, 2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기 신부년 환자나 투석 환자는 의료진과의 상담하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신다면 등푸른 생선은 추가로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요. 참고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라고 해서 내 몸에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내 현재 몸 상태와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생선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 고등어나 꽁치는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소민 체질에 잘 맞고, 소화 기능은 좋지만 몸에 열이 많은 서양인에게는 열이 적고 담백한 조기나 갈치 같은 생선이 더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반대로 어떤 음식이 신장에 나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신장에 나쁜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름이 많은 음식들은 혈관을 기름때로 막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데,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도 부담을 줘서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단백질 챙겨 드신다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매일 드시는데, 이건 신장이 쉴 수 없게끔 계속 일을 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증가해서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도 단백질을 쉐이크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또 단백질 쉐이크는 대부분 유청단백처럼 인 함량이 높은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의 경우엔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국물 요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물은 그야말로 나트륨 폭탄 음식이죠.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국물류는 피하셔야 하고요.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자, 오늘 신장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을 위해 물을 똑똑하게 마시기. 둘째, 콜리플라워, 사과, 블루베리 같은 저칼륨 고항산화 식품을 즐겨 먹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식단에 추가하기. 셋째, 짜고 기름지고 과도한 단백질 식단은 피하기. 결국 신장 건강은 혈압, 혈당, 체중 관리와 직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품들도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땀과 열이 많은 태음인에게는 사과보다는 배나 살구가 좋고,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에게는 포도가 권장됩니다. 열체질 소양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컬리플라워, 부사사과, 블루베리가 좋습니다. 소민에게는 복숭아, 자두, 망고, 귤이 좋은데 하루 섭취량은 복숭아 하나 정도 기준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하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이 원하고 내 몸이 필요한 음식이 뭔지 알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신장 투석을 전무로 하는 내과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명이 늘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온몸의 장기가 다 오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결국 혈압과 혈관, 나아가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체질에 맞게 꾸준히 챙겨 드셔보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습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체질은 무엇인지, 나에게 꼭 맞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집에서 자가진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